안녕하세요, 칼린입니다. 하루 잘 보내셨어요? 제가 동영상을 찍다가 멘붕이어갖고 그냥 다시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썼는데 다시 지우고 다시 쓸까 하다가 지금 벌써 세 번째 다시 찍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생각이 좀 마비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말이 하기가 조금 어설프네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냥 의미 전달을 해보자 라고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찍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 제가 뽑았던 카드를 뽑는데요. 역시 오늘 왜 이렇게 절제 카드가 난데없이 절제 카드가 나오셨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절제 카드가 저는 이제 머피의 법칙 카드라고도 읽거든요. 일이요 예상된 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하면 오히려 더 잘 되고요. 마음을 좀 놓았을 때 오히려 순탄하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 일이 해결이 되는데 거기다가 정의 카드가 나왔었어요. 정의 카드까지 나와갖고 되게 뭐랄까 재고 따지고 망설이고 막 되게 뭔가 이렇게 좀 그냥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되게 뭔가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있는 느낌 안 드시나요? 제가 오늘 일상이 그랬어요. 오전부터 스케줄이 계속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흘러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저게 되고 저거 하려면 이게 돼서 계속 하루 종일 시간에 시달린 그래서 시간에 끌려다니는 오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담은 그럭저럭 그냥 잘한 것 같아요. 정의 카드처럼 뭐랄까 할 만큼 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하루였긴 했어요. 단지 시간이 지체되고 변경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몰리고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막대 여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대 여왕처럼 열정적인 밤을 보내고 왔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유독 저녁 시간에 손님이 갑자기 너무 많이 몰려갖고 여유 없이 빡빡하게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 아마 한 두 팀인가 세 팀은 아마 예약을 못 받았을 거예요. 저녁에 그렇게 막 몹시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망이 조언 카드로 나왔었거든요. 거망은 본래 그저 왕 중에서요 되게 자존심은 세지만 표현을 좀 안 하는 왕이기도 하고요. 황제의 속성 중에서 하나를 조금 대비를 해보면 황제가 자존심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내를 정확하게 표현을 좀 잘 안 해요.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안 한다. 그래서 거망이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닮았고, 그리고 황제 카드는 뭐 그 외에도 책임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망은 책임감보다는 자존심이 조금 더 부각된 캐릭터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검5에 이제 빨리 들어갈게요. 말이 많아지니까 계속 막혀갖고요. 오히려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좀 물 흘러가듯이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 5에요. 제가 시행착오적 배신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배신 카드는 저는 7번 카드, 스파이 카드로 읽혀지는 검 7번 카드가 더 강하지만 이 카드에도 되게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시행착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 자체는 바람과 이성, 생각, 관념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의도가 부합된 행동들인데 미숙하다는 얘기죠. 오는 사에서 사라는 기초 단계에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발전한 거라서 완전하지 않고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불안정해진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고 능숙하지는 않다. 변화에. 그래서 변화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변화. 그래서 욕심을 뜻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5란 숫자가요 5손가락이잖아요. 이 5손가락으로 이게 한 움큼 쥔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꽉 움켜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욕심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 키워드 검5 자체의 키워드로 보면 패배, 꼼수, 취소, 잃는다, 그리고 팽당한다, 팽한다. 그게 배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의 어떤 등급으로, 속된 말로 등급으로 보면은 약간 1등급? 그러니까 등급을 어떤 걸 높게 봐야 되죠? 어쨌거나 이게 크기로 봤을 때 좀 작은 단계예요. 어린 단계. 진짜 배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검7이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패배, 꼼수, 취소, 잃는다. 나쁜 일에 휘말리고 소외감을 느끼고 소외되는 거죠.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왜?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플레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망신, 술수, 경쟁에서 지는 것도 돼요. 그러면 이거죠. 내가 지고 누군가를 떠나게 되는 것도 돼요. 씁쓸하게 다시는 안 보죠. 왜냐면 제가 했잖아요. 무조건 이 검5하고 관련이 된다면 좀 치사함이라든가 약간 그런 약간 좋지 않은 감정이 좀 수반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검5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를 좀 설명해 줘 보자면요. 제가 이 키워드를 읽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처음에 그림만 봤을 때는, 배신 카드라는 이 이미지가 있어서, 뒤에서 찌른 약간 되게 치졸한 이런 걸로 봤는데, 이 키워드를 아까 번역한 거를 한번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압도되고 정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낄 만큼 힘이 없습니다. 아까 미숙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숙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되는 경우니까 역으로 읽는 경우에는 비관주의와 낮은 자존심에 주의하라고 해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성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곧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무시하지 말고 놀이를 위해 시간을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너무 완벽하게 다가가고 그러지 말고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아까 절제 카드에서 제가 여유를 가지면 일이 더 잘 풀린다고 했듯이 절제도 1 더하기 4 하면 5잖아요. 그래서 5란 숫자는요. 조금 과시하거나 자기가 존중받고 싶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좀 과장을 한다거나 오버를 해갖고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팽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뒤에서 찌르는데 이게 찌르려고 찌른 게 아니라 미숙한데 이제 실수로 찌른 거지만 어쨌거나 찌른 건 찌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뒤에 있는 찌른지가 자기가 더 놀랐어요. 이런 느낌들을 조금 상상해 보시면 좋으시고요. 자, 검5 유니버셜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구름이 상당히 거칠게 되어 있다. 색칠할 때 또 보겠지만, 자, 다 뺏고 이겨버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할까요? 왜? 이 사람은 웃고 있어요. 비웃는다거나 웃고는 있어요. 근데 좀 비열한 표정이죠?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린아이랑 힘도 우리 공정거래가 아니듯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굳이 이겨갖고, 그 사람들한테 실패감을 준 것도 돼요. 반대로 내가 이 사람들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그냥 부당한 대우라든가 그런 받고 좀 실패감에 떠나는 것도 되겠죠.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 넌 나에게 패배감을 줬어. 뭐 이런 것 같으네요. 자,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다른 카드가 이거네요. 하트가 돌덩이로 변했습니다. 이미 돌덩이로 변했는데 이제 와서 꽃다발이 웬 말이냐?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지요? 무섭긴 한가 봐요. 엄청 깜짝 놀랐어요. 이미 심장이 굳어버렸는데 이것은 그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 입장에서라도요, 굳이 이렇게, 오늘 이런 상담이 있었는데, 자신이 거절을 하고 헤어지자고 해놓고 지금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 왔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후회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었고요. 자, 이 카드에서는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좀 튄다고 그래야 되나? 쓸모없는 일에 너무 소비하지 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이라든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도 요게 카드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카드에서는요,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되게 부유한 사람인데, 이제 좀 뭐랄까, 자비롭지 못하게 이제 군다고 그래야 되나? 예, 너무 욕심을 부리고, 우리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하듯이 좀 자신의 욕심을 부리면서, 예, 상대를 좀 괴롭힌다거나, 예, 그런 것들, 그런 이제 분위기로 그렸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저는 여기서 보이는 게 이 여자분이 발을 한쪽에 이렇게 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것이 무엇을 의미하려고 그린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어둡잖아요. 여기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지를 않고 이 여자한테 뭐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운다고 그랬죠. 이 사람 무기상인가 봐. 바가지 씌운다고 그랬죠. 예, 그거를 이 여자분이 알아채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필요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예, 뭐 요런 식으로 조금, 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쇼젠에서 볼게요. 구름 오늘 오죠. 비교예요, 비교. 그래서 이 카드 제법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 저는 이 카드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자, 비교할 때 당신은 놓치게 된다. 그때 당신은 늘 다른 사람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지 않으며 같을 수도 없다. 모든 개인은 독특하고 모든 개인은 뛰어나다. 하지만 이 뛰어남은 비교되지 않는다. 그렇죠. 전혀 나무가 종류가 틀려요. 가치성이 전혀 틀린데 이걸 비교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예. 여기 일화가 있네요. 한 번은 제자가 선사에 와서 물었다. 왜 몇 사람은 매우 똑똑한데 왜 몇 사람은 그렇게 바보스럽습니까? 왜 몇 사람은 그토록 아름다운데 몇 사람은 그렇게 추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모순적입니까? 만약 신이 모든 곳에 있고 그가 창조자라며 왜 하나는 못생기고 다른 하나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저에게는 업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모든 터무니없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업보, 전생 때문에 하나는 아름답고 다른 하나는 추하다는 것입니다. 전생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그럼 어제가 없는 첫날의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나는 아름답고 다른 하나는 추하게 만들었습니까? 만약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똑같이 아름답고 똑똑하게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그들이 다르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들이 다른 업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승은 말했다. 기다려라. 이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앉아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는 바람에 기회가 없었다. 저녁에 모든 사람이 가게 되었고 제자가 물었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승은 말했다. 나와 함께 나가자. 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스승은 그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말했다. 보아라. 저 나무는 작고 이 나무는 매우 크다.
나는 이 나무들과 매우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들이 왜 저 나무는 작고 이 나무는 큰지 질문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나는 이 나무들 아래 앉아서 같은 질문을 하고는 했다. 그 뒤에 나의 마음이 사라지자 그 질문도 사라졌다. 이제 나는 안다. 이 나무는 작고 저 나무는 크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아라, 무슨 문제가 있는가? 마음은 비교한다.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비교하겠는가? 어떻게 이 나무는 작고 저 나무는 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사라질 때 비교도 사라지고 비교가 없을 때 존재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 존재의 아름다움이 화산처럼 폭발한다. 그러면 당신은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모든 대립은 사라지고 내면에 대립 없음이 보인다. 그래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들이 당신보다 우월해 보일 때,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아는 상처받는다. 당신은 열등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여야만 한다. 그래요. 그쵸. 저도 약간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배우고 살았잖아요. 그죠? 예. 일단 엄마가 비교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는 비교한다기보다는요, 항상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예, 비교는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비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존감이 낮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되게 이제 괜찮은 집안에서 이제 자라셨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이제 뭐 물론 옛날에는 학교 안 나오신 분이 많으시대요. 근데 별로 안 그래서 엄마는 왜 고등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왜 집이 그렇게 부자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킨 집안인데 왜 내가 안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해맑게 내가 안 했어.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라 그러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집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제력을 좀 빨리 잃으셨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하고 비교하는 건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린 걸까요? 어쨌거나 자,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괜히 이게 읽고 싶었어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오늘 저 좀 하루가 진짜 편치 않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 제목이 저한테 끌렸어요. 비교 나왔잖아요. 여기에 연관된 페이지가 딱 나왔네요. 남 보여주려고 살지 말아요. 그죠? 살면서 가장 짐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 같아요. 이 또한 비교하는 마음에서 파생되는 마음이겠죠?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남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고백하자면 저도 이런 마음을 꽤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요. 제 고향은 충청도 증평이에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딸의 4년 학비를 모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고생하신 만큼 제가 잘 풀려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이러저러한 상황들 때문에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40대 중반이 돼서야 집을 샀죠. 5남매 중에서도 꽤 늦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생들이 집을 샀다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제 성적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동생들이 돈을 모으고 집을 살 때 저는 공부를 하고 강사로서 커리어를 쌓았어요. 저랑 비슷한데요? 누구 못지않게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 차, 해외여행처럼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꾸만 구구절절 제 인생을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스스로 한심해서 입을 닫게 됐고요. 그동안 내가 믿어온 신념이 남들 사진 한 장에 무너지니까 마음이 한없이 쪼그라들었어요. 내가 이룬 성과들도 무시하게 되었고요. 이건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나에 대한 믿음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스스로에게 준 상처가 더 맵고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때 제가 느낀 자격지심과 부끄러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너무 바빠서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이 나를 보는 건 KTX 타고 논밭 풍경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풍경처럼 흘깃 보는 거지. 책을 읽듯 자세히 들여보지 않아요. 보더라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고요. 결국 타인의 시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만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요. 그 대신 내가 나를 잘 봐주자고요. 버텨내느라 애썼다고, 오늘도 잘 살아내느라 고생했다고 스스로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세요. 저 눈물 나요. 저 오늘 제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오늘 힘들었었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하루였었어서 제 자신한테 위로를 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 제목이 딱 끌렸는데 어떻게 이런 제 내용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버텨내느라 애썼다고 오늘도 잘 살아내느라 고생했다고 스스로 아껴주고 응원해 주시래요. 제 이 맛에 참 신기해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자신한테 이제 뭐랄까요, 그 위로를 해준다거나 이거보다는요, 적어도 네 스스로 너를 남과 비교해서 비참한 마음이라든가 슬픈 마음을 주지는 말자라고 느끼게 된 게 제법 오래되긴 했어요. 그게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좀 그 문학 서클에서 그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혼자만 읽는 거랑 함께 읽으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랑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활동을 너무 잘 했다고 항상 저에게 칭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거를 굳이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제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했던 활동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그리워하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때 활동, 이제 물론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후배 친구들도 다 연락을 하려면 할 수는 있고 하지만 문제는 그때는 같이 설정해서 나눌 수 있는 책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그게 이제 서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책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냥 대화라고 하죠. 일반적인 대화도 서로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살아가는 환경이라든가 성장,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해서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떻게 물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 와중에 뜻이 같고 소통이 되는 이들이 있고 어느새 너무 달라져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이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씁쓸함을 좀 느꼈었죠. 근데 그 추억에서 살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이 것들을 저답게 이제 지켜가면 되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생각의 깊이를 더 이제 연말을 할 수 있었던, 연습을 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던 그때의 그 고마움, 예, 그때 토론 활동이 저한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책을 정말 읽기 싫어하는 저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줬던 아주 고마운 활동이었죠. 예, 그전에는 그렇게 저희 문학과 출신인 아버지가 한심해 하면서 책도 안 읽는다고 막 혀를 차셔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아빠 속으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막 욕만 하고 잘나셨어 막 이러면서 반항심이 제가 좀 있어갖고요. 조금 그때 막 무턱대고 이제 저희한테 강요하는 아빠가 너무 미웠었어요 사실. 예, 왜냐면 저는 이제 화려하고 이게 눈이 즐거운 걸 좋아해서 이제 쇼프로라든가 그런 걸 좋아했어요. 예, 왜냐면 옷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코디네이터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매일 그거 보면서 저는 저 혼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 옷 입고 나면 저렇게 입으면 저거에는 저거보다 이게 더 예쁠 텐데 막 하면서 와, 정말 그런 거 보는 관찰하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갖고 제 나름대로는 되게 건전하지 않아요? 근데 맨날 아빠한테 혼났어요. 예, 막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보고 바보들 하는 거 본다, 딴 따라 본다, 막 저는 그게 너무 좋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빠랑은 소통이 좀 안 됐었죠. 근데 어느 땐가 저희 아빠가 드디어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의 기준에서 쓸데없다라고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저의 재능이었다라는 거를 뒤늦게 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뭐 이것도 아마 제가 이 공부하고 나서 제가 집에 연락을 끊었거든요. 근데 워낙 보수적이라서 제가 연기 생활할 때도 집하고 연락 안 했어요. 예,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조금 좀 제 스스로가요 좀 이상한 애 같기는 해요. 좀 고집스럽죠.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분명히 못하게 할 거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저 편이라서 이해를 해주시지만 아빠는 좀 완고하셔서 항상 언제나 반대,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반대.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언니나 여동생은 좀 아빠 말을 좀 듣고, 남동생까지도 이제 모범적으로 이제 착한 아들딸들이었지만 저는 그냥 제 길을 그냥 과감하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회사 나가는 줄 아는데 저는 회사 나가죠. 하지만 항상 투잡으로 예, 투잡으로 막 촬영장 가 있고 막 하여튼간 기상천외한 곳에 항상 가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직업 활동을 했죠. 어머니 아버지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직업 활동을 하면서 지냈죠. 그래서 제가 바 매니저를 할 때도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좀 공개적으로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시절이라 마흔이 다 됐으니까. 근데 막 술집에 다닌다고 엄청 마음 아파하셨어요. 네, 저는 분명히 그걸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칵테일 전문바였기 때문에, 예, 저 나름대로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 색다른 세계를 맛본다라는 취지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그거 다니는 게 되게 뭔가 타락하고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드셨나봐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 하시고, 근데 그 바텐더, 바 매니저를 하면서
파밀리즈를 하면서 투잡으로 또 타로를 같이 시작한 거예요. 한장하겠죠? 참 파밀리즈 하면서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게다가 점쟁이까지? 무당이 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아유, 그래서 이제 걱정,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떠나갔죠. 맞을까요? 표현이? 대비가 맞을까요? 그래서 아예 제가 스스로도 이 업에 대해서 확신이 설 때까지는 그냥 거의 조용히 없는 딸처럼 살았어요. 없는 딸처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내고 이 업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소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조금 과장해 볼게요. 소위 유명해졌다고.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이 타로 상담이라는 것이 점이 아니다라든가 위상이 좀 제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오히려 그때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재능이 있는데 너무 그거를 다 억압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아버지가 이런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딴따라니 뭐니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막 맨날 혼내기만 하셨었는데, 예, 그랬는데 저희가 아버지 엄격하셔서 거역을 못 하거든요. 제가 그나마 저희 집에서 말썽꾸러기라서 저는 제가 반항을 조금 많이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요런 느낌 씁쓸함을 느끼셨겠죠. 제가 이렇게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대들진 않았지만, 예,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 예, 뭐 그런 분들 많으시겠죠. 저만이 아니라. 예,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나이 차이가 저희랑 많이 나세요. 늦게 나셔갖고, 예, 지금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40년 차이, 40년 정도. 그럼 우리 막내는 훨씬 더 차이 나죠, 아버님이랑. 저하고도 8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아버지랑 그렇게 막 그냥 네 하고 마는 거지. 그래서 저도 사실 네 하고서는 항상 몰래 딴짓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잘 이제 비서로 잘 다니는 줄, 회사 잘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 나와갖고 친척한테 연락 왔고, 아니 왜 문선이가 거기 나와? 막 그래갖고 들켜갖고 막 망연자실 하시고 막 그랬답니다. 예.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뜻을 거역하고 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속인다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의 경우는 더 뭐랄까요, 더 삐뚤어지지 않고 더 잘못되지 않게 제 스스로 관리를 더 열심히 하려고 삐뚤어 나가지 않게, 예, 그건 저는 좀 철저하게 했어요. 엄마 아빠 몰래 하는 거니까 사고 나지 않게, 삐뚤어 나가지 않게. 그래서 제가 연기를 그만둔 계기도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 그거를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용기가 안 나서 안 했죠. 예, 왜냐면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역 준다고 조금 상납한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거래가 한번 들어왔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요,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 연기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예, 거기서 딱 자기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딱 아예 접어버렸어요. 아, 내가 그 정도로 열정은 없구나. 그게 꼭 그런 성삼납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제안을 받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자,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게 꼭 성상납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말 좋은 작품인데 그렇게 좀 약간 그런 19금의 역할이 들어온다? 나는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너는 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다시 생각난 거지. 아, 나는 코디네이터가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럼 코디네이터 하면 그 방송국의 어떤 그 생리라고 그러죠.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것만 알면 되지. 네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를 설득시켰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연기 생활 쪽은 조금 서서히 줄이고 뭐 코디네이터로 이제 전향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아르바이트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죠. 예.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파란만장한 20대가 정말 이렇게 좀 제멋대로였었어요.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근데 저희 아버지도 딸들이 다 말 잘 듣고 잘 있는 줄 알다가 뒤통수 맞았죠. 이렇게. 그쵸? 저랑 저희 아버지는 딱 이런 관계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하지 말라면 안 하니까 안 할 줄 알았는데 전 나가서 하고 있고 배신. 그리고 저 또한 그렇죠. 저는 아버지한테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걸 이 패배자의 느낌을 전 그쵸. 아빠를 속이고 제 멋대로 하긴 했으나 예, 제대로 한 건 없긴 했죠. 항상 실패를 했었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었죠. 예.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때 했던 경험들이 지금 도움 정말 많이 돼요. 상담할 때. 예,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다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20대 때 그때는 또 경기는 좋았어요. 부흥이 되는 시기라서. 근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저처럼 모험을 걸기에는 조금 단지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스킬이라든가 등용문이라고 등용할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면은 뭐 시도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기회는 그때보다는 요즘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유튜브 이렇게 찍어서 올려서 자신들을 표현하는데도 자유롭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완전 에이전시에다가 다 의존을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 넣어서 통과 못하면 그거밖에. 그래서 맨날 프로필 사진 찍어서 돌리고 하는데, 사실 저처럼 어정쩡하게 생긴 애들은요 가서 통과도 못해요. 보지도 않아요. 알아요. 가서 맨날 버려지는 거. 근데 요즘에는, 그리고 그때는 정형화된 어떤 그 이미지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예, 그 정형화된 이미지가 아니면 하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개성을 다 존중하잖아요. 오죽하면 보니까 예전에 제주도 가는데 스튜어디스 분들이 그 뭐더라? 그 머리를 안 묶었던데요? 예,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야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가신 분이 아주 오래전, 진짜 한 30년 전 스튜어디스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엄격하잖아요, 스튜어디스가. 거의 여자 군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격한데, 그걸 보니까 그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황당해 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기회가 많고 활용하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활용해서 하고 싶은 거 적절하게 하시긴 좋은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라든가 취미생활 이런 것들 하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시니까 정보도 많이 공개되었고요. 예전에 정보가 없으니까 타로만 해도 그래요. 타로도 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조금 비싼 돈 주고 배웠어요. 진짜 그거 한 군데가 아니라,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제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뭐랄까 인터넷에 막 정보가 넘쳐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그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은 하기는 무엇이든 의욕만 있으면 시도할 수는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계획 짜셔서 원하는 어떤 것들을 좀 이루시는 거를 하시면 좋죠.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 하면서 내용을 무엇을 할 것인가 라든가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워낙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런 기초적인 거를 해도 될까?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뭐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이 관찰하세요. 그게 다 공부가 되실 거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매일 유튜브를 엄청나게 봐요. 왜냐면 공부할 게 끊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것이 꼭 학문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 각자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찰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찰하기 위해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특히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좀 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의 리딩을 보면서 역으로 정말 많이 배워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 같은 경우도 되게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유튜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자주 애청하는 분들 많아요. 여기서 언급해도 되나? 저 같은 경우는 하바베타님이랑 모자장수 요즘 켄지로 바꾸셨는데, 그분도, 그리고 간지쌤, 봄선생님, 많은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 감각도 키우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젠타로. 그러니까 젠타로님은 명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 공부랑 그런 공부를 좀 뭐 계속 해야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과 들었지만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또 얘기해주면 꼭 도반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예, 그 도반이라는 것이 별거 있나요? 그렇게 각자 마음 공부한 거를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도반이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같이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저희 도반이시잖아요. 친구, 함께 공부하는 친구.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가르쳐 드린다라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냥 같이 노는 친구로 갈게요. 근데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아직 버벅대서 예, 조금 더 익숙해지면 시간이 거듭날수록 재밌는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거 먼저 하는 게 아니죠? 또 헷갈렸어. 제가 타로 카드를 계속 사서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78장 전코스, 이게 이제 전코스가 아니라 정주행이죠. 한번 유니버셜 정주행 끝나면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컨셉으로 해서 타로 카드와 친해질 수 있는 예, 그런 장을 이 유튜브 공간에서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제 밴드 분들이 제 밴드에 글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걸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밴드 글을 동영상으로 한번 올리려고 해요.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동시에 찍으면서 이제 한번 밴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것도 한번 이거 이제 끝나자마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저 오늘 힘들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저에게 위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디톡스 클렌징. 와, 정말 기가 막히죠. 필요한 거죠. 정화. 몸이 아프거나 탈선하거나 에너지를 잃기 전에 영을 해치는 요소들부터 해독하라. 그래요. 오늘은 제게 디톡스가 필요한 날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감사하게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막 안달복달 한다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예,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 단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자꾸 변수가 생기니까 예,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게 머리라든가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좀 휘둘리는 듯한 느낌, 소비되는 듯한 에너지가 막 이렇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감정 기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날씨도 어둡고 하여튼간 쌀쌀하고 별로 컨디션이 좋은 날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장 내일 일진을 생각하면서 3장을 뽑아 볼게요. 내일은 어떤 일을 제가 또 어떤 일과를 보내게 될런지 그리고 조언 한 장. 3장으로 해서 조언을 해도 되지만 이 3장을 읽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추가로 나오는 것이 어느 것과 매칭이 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조언의 중점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컵 2가 바닥 카드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아이고야, 막대 원수. 9 막대 9예요. 막대 9면은 자, 오늘은 막대 7이 나왔었어요. 내일은 막대 9예요. 바쁘겠지요. 바쁜 거에 비해서 소득은 없다거나 그 소득이 없는 이유가 두 번째 카드에서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행맨이네요. 자, 이것도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역발상, 새로운 발견, 이거니까 그거에다 초점을 두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겠죠? 자, 이 행맨, 여기 행맨에도 다리를 사자처럼 예, 목성의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결국에는 이 기다림의 끝에는 행운이 있을 거다라고 믿어 볼게요.
어머나, 검3예요. 여기 말고 제 밴드에서 오늘 마지막 카드가 검3였거든요. 근데 저녁에 마지막 손님이 취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덕분에 저는 조금 더 빨리, 그나마 빨리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카드를 여기 이제 끈이 있잖아요. 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이 칼이 이거를 끊어낼 수 있겠죠? 이거 이해하셨을래나? 잘 안 보이셔서 어떻게 하지? 하여튼간 이 칼이 이것까지 끊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즉슨 내일 뭔가 묶여져 있지만 약간 몸이 내일도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약간 다운돼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이 많아서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괜히 드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바보. 바보가 내일 저기로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고민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저녁에 예약이 없어서 원래는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오려고 계획을 했다가 계획이라기보다는 충동이 들었다가 과제를 해야 돼서 안 갔는데 또 과제를 하려다가 손님 예약이 많아서 또 내일도 이 비슷한 반복이 있을 것 같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에요. 이 느낌은 내일 다시 한번 올릴게요. 예, 어쨌거나 이 바보처럼 오늘은 거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내일은 조금 자유부인처럼 좀 즐겨봐야겠어요. 예, 어떻게 즐길 수 있을 것인가? 펜타클 라이트예요. 일을 그냥 일하는 거네요. 네. 내일도 제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봅니다. 마음을 놓고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야 될 일 하고 그리고 쉴 때 좀 쉬어주고 그렇게 혹시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오늘 이렇게 오늘도 뜻대로 뭔 일이 하나도 제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는 뭐 안 받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겠죠. 내일도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면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좀 유쾌한 카드가 나올지 오늘도 또 검이 하나 또 나와주셨네요. 네, 빨리 이 검 카드가 끝나기만을 빌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오늘도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깊은 잠, 편한 잠 주무시고요. 내일 또 봬요. 안녕. 사랑합니다. 하트가 이상했네요.